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 앉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기억을 못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건데요. 다만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엔 준비만 하라고 했다며 최종 책임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내란 재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체포 지시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도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전 국회 통제 지시엔 법적 근거가 없어 오히려 출입을 허용했지만 이후엔 포고령에 따라 봉쇄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방첩사 체포조 경찰 동원 의혹과 관련해선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들은 체포 명단을 재차 되짚으면서도 책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국장님한테 한동훈 체포조 5명 방첩사에서 보내달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했고. 하지만 앞서 조 전 청장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엔 국수본 관계자가 방첩사의 의원 체포 목적을 알리면서 국회 쪽으로 지원 인력을 보내고 윗선에 보고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보고 드렸고 청장님 보고 드렸고 네. 5명 정도 꾸리는데 네. 그러니까 한 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네.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현장 통제 상황 등을 볼 때 조 전 청장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반한다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반대 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오는 29일로 미뤄지면서 예고했던 군경 수뇌부 내란 사건과의 병합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3차례 구속된 건데요. 이번 영장 발부로 각각 내일과 다음 달 2일까지였던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오는 1월 18일 구속영장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제 같은 혐의로 구속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그 이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는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 역시 지시했지만 자신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으며 국회와 민주당사 통제 계획이 담긴 문건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추가 소환한 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 서부지법 난둥에 가담한 일당이 2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네, 서울 고등법원은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원심이 유지됐고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되 2개월에서 4개월 감형,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피고인들의 실형이 유지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경찰력 투입 과정에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뒤이어 탄핵된 첫 고위공직자로 현재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약 1년 만으로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먼저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청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 역시 계엄군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해 기관 독립성도 침해했다 봤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던 조 청장 주장에 대해선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나 출동한 군경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행했던 점을 들며 30년 이상 직에 몸담은 조 청장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에 비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헌정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 선고를 마지막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선 조 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말했냐고 묻자 그 발언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